예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요, 진짜 옛날 이야기로 빌드업을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. 한 20년 전의 이야기네. 제가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어디에 살았냐면, 왕십리역에 성동고시원이란 곳이 있었거든요. 제가 거기 42호에서 살았었는데, 그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. 고시원에 살다 보면 진짜 스펙타클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.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. 그 스펙타클하다기보다 약간 불편한 기억이야. 당시에 저는 이렇게 좀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간간히 이렇게 얘기하는 아저씨가 있었어. 그래서 뭐 고시원이라는 곳이 약간의 그 서로의 그런 동병상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. 같은 그 좁은 공간에서 살면서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각자의 상처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공통 분모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친해진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오락 얘기를 했던 아저씨가 한 분 있어. 그래서 그때도 내가 아저씨라고 불렀거든. 그래서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의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해. 물론 확실하진 않아. 18살의 어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이 아저씨처럼 보이잖아. 근데 그때 내가 보기에도 지금의 나보단 조금 많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나이를 가진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자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야. 이빨이 너무 아픈데 이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, 야, 그게 어떻게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액수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? 15만원이었거든, 그게 15만원. 착한 어반이는 그 아저씨한테 돈을 빌려줬지. 거금 15만원을. 그래서 그 당시 15만원이면 얼마였냐면 그 고시원 한 달 비용이 15만원이었어요. 한 달이 15만원이었고 지금은 고시원 한 30만원씩 하지 않나? 15만원이었고 그리고 내가 한 달 알바를 하면 그때 받는 돈이 한 60만원이었거든.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지. 그리고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당한 사기가 된 거지. 바르시 아니 그 돈 들고 날라보대 그냥. 그래서 고시원에는 그런 일들이 나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. 그 뒤에 살다 보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. 그러면 돈 빌려가지고 다 이렇게 딴 데로 점프하고 튀고 그런단 말이야.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고시원에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때 이제 인생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약간 얼탱이가 없는 거는 내가 지금의 어반이가 이제 그때 그 아저씨 나이 정도가 됐잖아. 근데 야, 무슨 생각으로 18살짜리의 돈을, 그거를 사기칠 생각을 했냐, 진짜. 무슨 생각으로, 씨발, 18살짜리의 코문 돈을 사고 쳤는지 모르겠네, 이게 사기 쳤는지 모르겠는데, 그때 내가 또 알게 된 되게 재밌는 게, 그때 나 말고 또 당한 사람이 있거든. 또 당한 누나가 있었단 말이야. 이렇게 당했는데, 아저씨 날랐다니까, 우리 서로 어떻게 봤냐면, 근데 그때 처음 알았거든. 서로 자기가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되면, 그때 동공이 흔들리더라고. 그래서 그 아저씨 없던데요. 그러니까 누나도 나 없다고? 이게 동공이 흔들린 나도 네 없대요. 이러면서 이게 동공이 막 흔들렸던 걸로 기억해. 그때 서로 이렇게 흔들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내가 왜 생각났냐면 지금 여초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. 유행이라기보다는 좀 핫하다고 해야 될까? 경희태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거든. 경태희 아버지구나. 경태희 아버지.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유튜브나 인스타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항상 그 동물 관련 유튜버들은 맨 처음에 뜨게 될 때는 그 스토리 같은 게 있잖아. 그치? 근데 이 경태의 아버지는 아픈 경태를 돌보면서 택배 일을 하는데 택배 걔를 같이 이렇게 끌고 다녔단 말이야. 그러다가 이 아픈 경태를 돌본 게 미담이 돼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빵 뜰 때쯤에 또 아픈 유기견 태희를 또 데리고 오거든. 그래서 되게 유명해진 거지. 그래서 하하 같은 경우도 보면 고양이 이렇게 스토리가 있잖아. 고양이가 아웅 아웅 이래서 가니까 고양이가 있었잖아. 그래서 그거 딱 잡아갖고 이렇게 하하하였나 메탈남이었나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됐는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그 코 묻은 돈을 오질나게 헤쳐먹었다는 게 문제야. 경태랑 태희 이 두 개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렇게 뭐 계좌 열고 지원금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병원비야 생활고라고 이게 돈을 후원금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DM 같은 것까지 보내가지고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막 이제 그 모르는 사람인데 생년 부진 사람인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? 이러면서 이렇게 돈을 야무지게 헤쳐먹었더라고. 그래서
나중에 이게 난리가 난 거야. 여성시대에서 저격을 했다는 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, 근데 이 아저씨는 이 이후에도 택배기형 경태의 일상이라는 그런 이모티콘도 만들었고, 이게 실제로 카톡 이모티콘의 판매 순위 2위까지도 올라갔다 하더라고. 돈 오질나게 벌었을 건데. 근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굿즈까지 만들어가지고 야무지게 헤쳐먹었는데,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프다는 이유로 계좌가고 후원금 오질나게 받아가지고,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슈킹을 친 거야.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제 토토충에다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말들이 있지만, 이거는 확인이 되지 않고, 하나 확실한 건 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. 근데 여기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것들도 이게 공개를 안 하는 거지. 그리고 실제로 태희와 이렇게 병원비는 입양한 보호소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게 된 게 좀 신기했어. 입양을 받으면 모든 책임이 나한테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병원비를 지원받는 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대규모 이제 슈킹을 때리고 여자들이 이제 빡쳐가지고 여성시대에서 이제 일어난 거지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경희태 아버지에게 돈을 준 사람들 중에서는, 빌려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대출받아서 준 사람들도 있었거든. 뭐 대단하더라고.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거야. 그리고 이걸 보고 그냥 갑자기 내가 맨 처음에 이게 통통 맞았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. 다들 선의로 이렇게 빌려준 거 아니야, 그치? 나는 그 아저씨가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, 아이고, 아저씨 아프면 어떡해요? 이러면서 돈을 빌려준 거고.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, 아이고, 우리 강아지 아프면 우째요? 이러면서 이제 돈 빌려준 건데, 그치?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싹 먹고 이제 털어먹고 날라간 건데,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선진국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. 그래서 뭐 이건 어디까지 내 개인적인 기준일 뿐이야. 미국이란 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후진국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고,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야. 대한민국 경제 캐파로 봤을 땐 분명히 선진국이 맞지만 시민들의 의식은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, 난 사실.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.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진짜 선진국의 조건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옛날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신뢰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. 그래서 아니 경제학자가 신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는가 싶었는데, 그 사람이 했던 게 사람들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걸 내가 해외여행하면서 느꼈거든. 해외여행하면서 그 베트남 같은 데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오질나게 슈킹 친다니까. 한국인이면 진짜 뭐 이제 100만 동으로 시작할 거 400만 동에서 시작해. 진짜 그렇단 말이야. 그래 나중에 내가 또 물건 흥정한 것도 되게 못하거든.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갖고 내가 어떻게 하냐면, 물건 하나 살 때도 진짜 멀리 푸미흥이라고 한인들이 있는데 거기 롯데마트까지 내가 가게 되더라고. 왜? 거기는 정찰제니까. 나도 가면서 되게 귀찮은 거야. 귀찮은데, 이때 말했던 실내의 비용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실내의 비용이 잘 돼 있는가라고 보면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잘 돼 있어.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실내의 비용이라는 게, 우리 뭐 카페 이런 거 막 던져놓고 하다 아무도 안 훔쳐가잖아. 그지? 어마어마하단 말이야.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사람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CCTV가 너무 잘 돼서도 그런 것 같아. 왜? 자전거 같은 거 보면 오질라게 훔쳐가잖아. 우산 이런 거, 그치?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, 근데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사회의 그런 뭔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법적으로도 제재를 가하지만,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심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닐까. 그런 착한 마음, 선한 마음, 선의의 마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게는 더 단호하게 철퇴를 때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특히나 이런 뭔가 인류애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통솔 때린 경우가 되게 많잖아. 옛날에 뭐 정의영 같은 경우도 할머니들 기부금 오질나게 모아갖고 3% 딱 줬잖아. 그게 이런 것들이라던가, 꼭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을 보면 사기공화국답게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단 말이야.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길거리에다 보면 막 어떤 대학생들이 와서 존나 귀여운 척하면서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잖아. 그런 거 하다가 결국에는 유도를 하잖아. 뭐 후원금 받으려고 유도를 하는데, 근데 그 후원금이 여러분들이 막 10만원 후원해도, 뭐 매달 만원 후원해도 얼마 줬도 가지도 않는데, 그거 다 걔네들 수당으로 간다고 하더라고. 따내면 그게 수당으로 들어간다 하더라고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, 진짜 제대로 된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법이라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인류애적인 걸 박살내는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단호하게 처리가 돼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그냥 문득 궁금해서 외국은 어떤가 싶어서 찾아봤거든.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지, 이런 데서 기부금 가지고 슈킹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,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기관에서 감시를 하더라고. 아예
국가기관에서 이런 비영리 단체들 기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거 아예 감시하는 데도 있고,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이런 기부금 같은 걸로 슈킹을 치잖아. 슈킹을 치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 규모가 좀 악질적이다 싶으면 굉장히 중형으로 다루더라고요. 뭐 20년 넘게도 때리고 그렇게 되더라고. 물론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. 그래서 뭐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사기를 당한 걸로 시작됐지만, 근데 이런 것들은 경태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착한 마음을 악용을 하는 것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대놓고 묵인이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 간에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고,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게 되는 이런 것들, 이렇게 이게 사회가 변하게 된다는 것들이죠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, 그런 인류애를 박살내는 사람의 착한 마음을 통솔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좀 강하게 때려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. 똑같이 사기죄를 적용하더라도 이런 건 더 시게 때리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, 돈은요 그냥 웬만하면 주지 말아야지. 돈은 그냥 웬만하면 주지 마시고, 진짜 도와줄 거면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원을 주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